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이런 공간에서 만나가지고 철학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사실 이렇게 동영상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강의를 할 경우에는 뭐 anytime anywhere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녹음을 해 가지고 바로 이렇게 올리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건 아니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기동성 있게 수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역시 일단 이제 동영상이 올라가 있으면은 언제든지 여러분들 원하는 어떤 시간대에, 적당한 어떤 그 시간대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강좌를 볼 수가 있으니까 참 좋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제가 이번 그 철학 강좌를 통해 가지고 다루려고 하는 어떤 부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청소년과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어떤 그 철학사 강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새로운 어떤 대상을 공부할 때는 항상 히스토리가 중요합니다. 히스토리를 이해해야지만이 이 어떤 문맥도 이해하게 되고 맥락도 이해하게 되고 상황도 이해하게 되죠. 문맥이나 맥락이나 상황에서 뚝 떼어져 가지고 이렇게 나온 어떤 사실들, 팩트들, 그것만으로는 팩트의 어떤 의미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철학을 공부할 때도 어떤 철학자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 나름의 어떤 히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히스토리를 잘 이렇게 파악을 하게 되면은 따로 떼어진 어떤 팩트의 어떤 의미나 맥락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비교 접근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제 보다 쉽게 읽는 어떤 그 철학사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간 그 소수의 어떤 그 전문 수강생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해겔의 어떤 그 정신현상학 그 강의를 제가 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 강의는 아무래도 이제 뭐 이렇게 학생들이나 아니면 이제 전문 연구자들 이런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해겔의 정신현상학은 이 읽기가 정말로 난해한 어떤 그 작품으로 서양 철학사 전체를 통해서도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이제 굉장히 난해한 어떤 그 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작품을 젊은 시절부터 오랫동안 이렇게 만져왔었죠. 거의 40년 전에 석사과정 다닐 때는 이 책의 세계적인 어떤 주석서, 이poli트 해겔 정신현상학의 생성과 구조라고 하는 어떤 책을 두 권에 나누어 가지고 1권은 이제 서울대 철학과의 김상현 교수하고 공역을 했고 2권은 이제 저 혼자서 그 번역을 했습니다. 덕분에 이제 제가 이poli트 하게 되면 이제 제 이름이 많이 이렇게 거론되는 편이긴 한데, 근데 하여간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박사 논문도 해겔의 정신현상학 가지고 썼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연구 논문들도 정신현상학 관련해서 제가 한 10여 편을 썼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이 분야의 어떤 전문가라고 하면 전문가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작품에 대해서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작품을 그냥 이제 처음부터 뭐라 그럴까 폴레데 그 다음에 이제 아일라충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의식, 자기의식, 그리고 이제 이성장, 그리고 이제 정신장, 종교장, 절대지장에 이르기까지 뭔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도 각각의 어떤 의식의 형태들이죠. 해겔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자연적 의식이 어떤 경험으로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일정한 어떤 그 스테이션을 거칠 때마다 이제 하나의 어떤 형태로서 주어지거든요. 이 의식의 형태가 경험하는 어떤 여러 가지 테마들이 많아요. 마치 이제 호머의 어떤 그 오디세이에 나오는 어떤 편력, 오디세이의 어떤 이 지중해 해변을 바다에서 10년 동안에 걸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 경험을 하고 고생도 하지만은 이제 그것 자체 하나의 어떤 대단한 그 서사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해겔의 정시현상학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어떤 서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정시현상학을 제가 이제 특별히 그 테마 중심으로 한번 이렇게 나누어 보았어요. 한 10여 개의 어떤 테마로 제가 이제 개념화 시켜가지고 그걸 이제 통해가지고 정시현상학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강의도 좀 약간 전문적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흥미로울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지금 차 안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겁니다. 운전석 앞에다가 이렇게 카메라를 딱 놓고서, 핸드폰 카메라이죠. 놓고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좀 양해를 좀 이렇게 해주세요. 유튜브 강의는 어떻든 간에 기동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 anytime, anywhere 가리지 않고서 아무 데서나 이제 강의를 하고 그걸 이제 아무 데서나 올릴 수가 있는 어떤 이런 것이 이제 대단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여간 이제 종종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의 어떤 강의를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새롭게 주창하고 있는 에세이 철학을 중심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 에세이 철학이란 뭐라고 할까, 우리 삶, 우리 시대, 우리 사회를 이렇게 대상으로 우리 언어를 가지고 우리 생각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철학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철학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수많은 어떤 철학자들의 어떤 사상을 이렇게 공부하는 거로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만은 그런 것을 아무리 공부한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자기 철학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오래전 칸트도 요즘에 학생들이 철학 공부를 많이 하지만은 정작 철학함, 필로조피에는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 있어서 수많은 어떤 철학자들의 어떤 사상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나의 어떤 철학은 아니다. 나의 철학이라는 것은 어떻든 간에 나의 언어가 있어야 되고 나의 생각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담길 수 있는 어떤 나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내가 철학하면 어떤 지향하는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죠. 제가 이렇게 지향하는 어떤 에세이 철학은 이제 그런 의미에 있어서의 어떤 나의 언어, 나의 삶, 그리고 나의 사회, 시대, 그리고 나의 생각이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일상적인 어떤 삶을 배경으로 하는 어떤 비교적 이제 굉장히 주체적인 어떤 철학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에다가 특별히 이렇게 약간 비판의 의미를 지금 강조를 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비판은 이제 독일관념론의 그런 의미에 있어서의 어떤 비판이 아니라 8세기경 당나라 선사들이 지향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비판입니다. 아주 유명한 어떤 당의 선사가 한 말이 있죠. 부처를 보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보면 조사를 죽인다는 거죠. 철학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 구도의 어떤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이제 뭐라고 할까, 대상도 다 장애로 생각하는 거죠. 이 장애를 격파하고 돌파하면서 서서히 내가 이제 지향하는 어떤 궁극적인 어떤 진리에 대한 어떤 목표를 찾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절대로 우상화시키는 것이 아니죠. 프란시스 베이컨도 이야기했지만은 하여간 이제 우상을 파괴하는 어떤 작업, 이거는 이제 밑바탕에 강한 어떤 비판의 정신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여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3월 1일부터 이제 이종철이 어떤 구라철학을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일단 먼저 청소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철학사 강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해겔의 정시현상학 강의를 이제 먼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틀에 걸러서 한 번씩 이렇게 올리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셋업이 딱 되면 그때 가서 뭐라고 할까, 에세이 철학을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함께 강의 동영상을 올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제 60대 후반의 어떤 나이에 새로운 어떤 환경 속에서 새로운 어떤 철학 강의를 이렇게 시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비주얼한 어떤 그 환경 속에는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서툰 어떤 이런 것이 많이 있죠. 일단 이제 그 강의하는 그 방식에서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강의 동영상을 편집하는 어떤 이런 것도 사실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동영상을 촬영을 할 때 들어가는 어떤 장비들도 좀 익숙해지려고 하면 좀 시간이 많이 이렇게 필요할 겁니다. 특히 마이크 같은 것들, 카메라 같은 것들이 그렇죠. 근데 하여간 이제 새로운 어떤 시도는 많지, 처음에는 이제 좀 서투른 어떤 그 측면이 많이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리고 양해도 해주시고 이 뭔가 이렇게 이 격려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출발이 나름대로 어떤 의미 있는 뭔가 이렇게 가도를 달릴 수 있게끔 기운 좀 팍팍 밀어주세요. 감사합니다.